성명쌤과 함께하는 필콕 동아시아사. 성명쌤과 함께하는 필콕 동아시아사 8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등교 개학 일정이 정해졌네요. 20일이죠? 20일 날 여러분들을 이제 등교 개학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온라인 수업은 11차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10차시까지 이제 가게 되겠고요. 다음 주에 1시간 분량만, 1차시 분량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조심스럽긴 하죠, 아직은.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만나서 수업을 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기쁜 마음이 먼저 드네요. 계속 이제 집에서만 이제 수업 듣다가 이제 학교 나오려면 적응하기 조금 어렵겠죠. 저도 이제 온라인 수업에 조금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막상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떨려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제 준비를 좀 잘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단원입니다. 오늘 2단원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라고 하는 대단원에서요. 인구 이동과 정치사회 변동 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인구 이동의 전개 소단원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47쪽입니다. 학습목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대규모의 집단 인구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다양한 원인을 이해한다. 집단적 인구 이동이 동아시아 각지에 끼친 정치, 사회, 문화적 영향을 이동 방향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전후부터 7, 8세기경까지 동아시아에서는 이 유목민과 농경민 모두 근거지를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대체로 이제 북방에서 남방으로 남하하는 형태였는데요. 이것은 주로 이제 기후 변화나 또 그에 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어떤 뭐 종족 간 또는 이 종족 내부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갈등, 그리고 국가 사이의 전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화면에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서울 속천동에 있는 돌무지 무덤입니다. 백제 초기의 무덤 양식이에요. 이 양식은 고구려 무덤 양식과 좀 유사한 면이 좀 있는데요. 이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남하에서 백제를 세웠기 때문에 문화 양식도 비슷하게 이동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인구 이동들은 토착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이라든가 또는 이제 먼저 이주해온 이제 선 이주민 그리고 나중에 오는 후 이주민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2차 또는 3차 이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또는 이제 근거지 이동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게 대규모로 인구가 이동한 지역에서는 새로운 정권이나 국가가 성립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위만이 이동해 왔을 때 위만 정권이 새롭게 고조선에서 등장한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이제 서로 다른 종족 사이에 융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뭐 작년에 배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부여족들이 부여에서 내려와 가지고 당시 이제 예맥족과 서로 융합을 해서 고구려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낸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국가 간의 새로운 외교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도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전파가 되거나 또는 서로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아까 봤던 무덤 양식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상황이 어땠느냐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른바 이제 5호라고 불리는 흉노, 선비, 저, 강, 갈족 이 5개의 이제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이 만주 또는 이제 몽골 등지에서 남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화북 지방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세기 이후가 되면 중국들이 한 나라가 이제 좀 붕괴되고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족들을 누르고 자신들만의 독자 정권을 세우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선비족이 세웠던 전현, 그다음에 후현은 요서 지방과 베이징을 사이에 두고 세력을 키우게 돼서 이 고구려하고 패권을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창장강 북쪽 지역은 여러 유목 부족에 의해서 장악을 당했죠. 이렇게 북방에서 이렇게 할거하던 여러 유목 국가들을 통합한 것이 선비족이 세운 북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한족들은 오호에 의해서 화북지방을 빼앗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창장강 이남의 강남지방으로 남하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강남지방의 토착민들과 결합을 해서 동진을 세우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진이었죠. 진이었는데 얘네가 이제 그 선비족이 또는 이 오호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동진을 세우게 되고 유목민족들이 세웠던 국가를 왕조를 북조라고 하고 한족들이 세웠던 왕조를 남조라고 해서 이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도표를 함께 보시죠. 지금 도표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빨간 박스가 북조가 되겠고요. 이 파란 박스가 남조 되겠습니다. 북조는 나중에 이제 북위가 동서로 나뉘어요. 그래서 각각 이들이 이제 북제, 북주로 이제 불리다가 북주에 의해서 통합이 돼서 수나라가 되고요. 이 남조는 동진, 송, 제, 양, 진으로 왕조가 변하다가 역시 수나라에 의해서 통합이 됩니다. 다음은 한반도로의 이주 모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부여족들은 만주 지역에서 압록강 중류 졸본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고구려 건국사를 보시면 이 주몽 세력들이 남쪽으로 남하해서 졸본 지역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졸본 지역에 있는 당시 이제 그 예맥족과 서로 이제 합류해가지고 고구려를 세우게 되겠죠. 또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세력은 한강유역으로 남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백제를 건국하죠. 모두 고구려 건국설화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역시 이제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고조선 있는데 이 고조선의 유민들도 한반도 남부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문화적으로 이제 철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토착 세력들하고 연합을 해서 이 철기 문화를 널리 전파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훗날 신라 또는 가야의 토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나라에 의해서 고조선이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4개의 군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 한 사군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 또 역시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우리 유민들 또 역시 한반도 남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나중에 이제 백제나 가야가 또 발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 중에서 이제 가야인들의 일부는 바다를 건너서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일본을 외라고 불렀죠. 외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두 지역은 인적 또는 물적 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삼국시대가 되면 꾸준히 일본 열도로 이주하는데요. 특히 삼국시대 혼란기에 아주 다수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한족들도 중국의 한족들도 여러 이제 전쟁에 시달리다가 이주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일본 열도로 이주한 이들을 도웨인 또는 도레인이라고 부르고요. 이들은 나중에 일본 내에서 야마토 정권이 성립되고 발전되는데 크게 이바지했었습니다. 이 야마토 정권은 점차 세력이 확대되면서 5세기 후반대가 되면 이 큐슈 북부 지역에서 이 간사이 지방까지 이제 이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각지의 호족 세력들을 복속하면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방금까지 한 걸로 한 차씩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급하게 다음 거에다 이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로 가도록 할 겁니다. 지역국가의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교과서에서는 49쪽 되겠습니다. 49쪽. 남북조와 한반도 성장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같이 보도록 하죠. 북위를 비롯한 여러 이주 정권이 각 지역에 정착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파악한다. 그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벌인 외교 전략을 시기별로 정리할 수 있다. 두 가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집단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아주 극심해지죠. 그래서 각 나라는 이렇게 둘 또는 그 이상의 집단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 융합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북위는 효문제 때 한족을 관리로 발탁하거나 또 한족의 풍습을 아주 우대하고 이 수도도 려양으로 천도하는 등 이 한족의 것을 좀 따라하려고 하는 이 한화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족과 유목민족 간의 융합을 시도했었는데요. 그 결과 두 문화가 점차 융합하는 이른바 호한 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조는 강남 지방으로 이주했던 한족 지배층들이 권력을 독점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문벌 귀족 사회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 강남 사회는 풍부한 노동력과 선진적인 토목 기술을 바탕으로 아주 크게 성장을 했고 농업 생산량도 아주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와 그 뒤를 이은 당나라는 과거 한족들이 거주하던 지역 외의 영역까지도 지배 아래 두려고 했는데요. 수나라는 고구려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죠. 하지만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 뒤에 등장한 당나라는 이 돌궐과 전쟁을 벌여서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당나라는 고구려도 침공을 하게 되는데 여러 차례 실패를 하죠. 나중에는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 고구려를 잇따라 멸망시켰죠. 한반도는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당시 한반도는 삼국이 항쟁하던 시기였어요. 7세기 전반까지 삼국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경쟁을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중앙집권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남북조 또는 외 등 여러 나라들과 연계하면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삼국이 성장하고 각각 주도권을 어떻게 쥐어잡았는지 그 변천 과정을 좀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백제부터 주도권을 잡게 되죠. 먼저 고구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흥년순입니다. 고구려. 네. 고구려는 신라를 지원을 했죠. 이 백제하고 외가 손을 잡고 신라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고구려가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신라를 구원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신라를 지원하고 백제를 이렇게 견제하게 되면서 5세기 때 삼국의 주도권을 가져갔는데요. 이 랴오뚱 지역을 확보를 하게 되고 백제로부터 한강 유역을 빼앗아 장악을 하게 되었고요. 6세기 이후에는 이 돌궐, 백제, 외하고 연결해서 신라와 수당을 견제하게 됐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백제가 가장 먼저 삼국의 주도권을 잡게 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한강유역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세기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했지만요. 5세기 때 들어가면 고구려의 침공에 의해서 한강유역을 빼앗기게 되고 수도도 잃고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구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와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되고요. 이 중국의 남조 그리고 외와 연결을 해서 세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신라는 6세기 때부터 신라라는 나라 이름을 사용하게 됐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지증왕 때부터입니다. 6세기 지증왕 때부터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됐고 역시 왕이라는 호칭도 사용하게 됐어요. 우리 작년 배웠던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신라는 처음에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이라고 하는 호칭들을 썼었죠. 그러다가 지증왕 때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됐다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라는 6세기 때에 들어가서 백제하고 손을 잡고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빼앗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신라 진흥왕이 백제의 성왕을 배신을 하고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를 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중국과 직접 교류하게 되면서 수당하고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하게 되죠. 이 나당연합군이 이제 결성이 되게 되면서 이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와 고구려가 각각 멸망을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자신들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외국과 외교 관계를 통해서 상호 견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역국가의 성장에서 지역국가의 등장, 여러 나라들에 등장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